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미국의 한 건강정보 사이트가 발표한 감기 예방법을 보면 뜨거운 물로 20초간 손을 잘 씻을 것, 코안이 건조하지 않게 실내 습도를 유지할 것, 햇볕을 쬐 것 등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날씨는 춥지만 따끈따끈한 직장인들의 공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큐엔제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 출근 통행의 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평균 68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 35분이고 나머지 33분은 환승이나 역 또는 회사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출근 시간에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출근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회사로 향하는 평균 직장인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근 시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직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 코롱 인더스트리 네. 업무 컴플라이언스 팀의 오현석이라고 하고요. 네. 외국에서 좀 살다 오셨나 봐요. 네, 전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네. 영어 이름은 조이고 프렌즈에 나오는 한국 갔습니다. How you doing? 네. How you doing?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더스트리 제조부문 사업사본부 CM 사업팀 정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사업사본부 CM 사업 3팀의 장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오늘은 이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이렇게 6시 반 퇴근을 하고 네, 또 한 분의 게스트가 이제 막 들어오셨네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수지 사업팀의 김시우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아까 제가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네 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 출근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일단 출근길 어떤 거를 타고 다니시는지 시간이 어떻게 걸리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겨울에는 1시간 정도씩 걸릴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네. 그만큼 늦잠을 자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버스만 쭉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네, 저기 저희 집 앞에서 회사 앞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그러면은 있어가지고. 네. 좋은다. 이동 시간은 딱 그 버스 타시는 시간만 걸리시는 거네요. 좀 대기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대기 시간 빼고는 그냥 계속. 다행히도 또 이제 종점하고 가까워가지고요. 네. 저는 대부분 한 90%는 앉아서 올 수 있어요. 비교적 괜찮은 괜찮죠. 길이네요. 네,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빠 차를 타고요. 지하철을 타고 시간은 1시간 40분. 어우, 1시간 40분을 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편도로 1시간 40분? 네. 와, 그럼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시는 거예요? 환승을? 지하철은 2번. 두 번 갈아타시고. 네. 방송 끝나고 가시면 거의 뭐 10시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렇죠. 거의 뭐 9시, 10시. 네. 우리 주임님은 어떠세요? 저는 집이 가까워요, 사실은. 신림이라서. 네, 신림인데 일단은 마을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신림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림에서 2호선을 타고 사당까지 오죠. 그래서 사당에서 내려서 이제 과천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총 3번.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세요? 시간은 제가 집에서 보통 7시 50분에서 8시에 나오는데요. 도착하면 회사에 도착하면 한 40분? 8시 40분, 45분 이러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가깝긴 한데 네, 또 시간이 그게 좀 막 짧진 않은 느낌이네요. 네, 우리 김시우 주임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회사랑 가까운 편이고요. 걸어서 10분,
버스 타고 한 20분 내지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데는 출퇴근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무리가 없어요. 아, 네. 그 비교적 이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짧은, 네. 가장 먼 거리를 왕복을 하고 계신 우리 정유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경유경이죠. 정유경 죄송합니다. 정유경 과장님. 네. 정유 과장님 그 출근길에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출근길엔 주로 잠을 많이 자고요. 아, 네. 그럼 출근 시간이 워낙 빠르시죠, 그러면? 저는 6시 50분쯤에 집에서 나와서 그럼 일어나시는 시간은 언제? 6시 5분이요. 아, 6시 5분에 일어나가지고 네. 6시 50분 정도에 출발. 나와서 한 10분 정도 가면 역에 가서 지하철 타고 처음에는 노래 틀어놓고 자요. 네. 아,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네. 아, 특별히 뭐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특별히 하는 거는 가끔 책 읽는 거. 책 읽다 다시 좀 졸고요. 네, 읽다가 졸리면 또 자고. 네. 주로 하는 건 잠자기. 잠자기 부족한 잠을 자는 거. 그리고 우리 주임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앉아 있을 경우가 없거든요. 저는 거의 계속 다 서서 오는 편이라 네. 사당에 도착해서 버스로 갈아탈 때만 이제 앉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차렷 자세로, 왜냐면 이제 지하철 내에서는 콩나물 시루처럼 네, 붐비니까. 네, 일자로 차렷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X자로 해서 어깨에다 손을 대고 가거나. 왜 X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딪혀요, 많이 이렇게. 남자분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X자로 가는데 만약에 방향이 네.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은 이제 마주보고 가게 되거든요. 아, 때에 따라서. 네, 때에 따라서. 근데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키 크신 남자분을 앞에 서면 제 시선이 이제 그분의 가슴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X자로 어깨에다 손을 놓고 그냥 시선을 아래에다 놓고 가죠. 아, 네, 불편해요, 되게 그거. 그렇구나. 네, 네. 하긴 그 여자분들은 그런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도 은근히 있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 타면 스마트폰도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가고 옆에 분들이 가끔가다 제 어깨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올려놓고 문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톡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키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걸 겪다 보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스마트폰 넣고 다녀요. 그렇구나. 지하철에서. 생각보다 많은 걸 못 하시네요. 의외로. 우리 차장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점하고 좀 그 버스 스테이션이 가까워가지고 네. 못 알아듣겠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가까워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앉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자요. 저도 이제 아니 느낌은 뭔가 자기 개발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퇴근이 좀 제법 늦은 편이라 가지고 네. 아침에 그 자는 시간이 제가 이제 뭐 집에서 4시간을 자게 되면 그 버스에서 자는 시간까지 나의 저의 수면 그 스케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못 자면 하루 종일 짜증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자는 편인데 이게 그 버스 안에서 자는 게 참 힘든 게 운전이 엄청나게 험해요. 그 보통 그러니까 막 제대로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자요. 네. 근데 대부분은 아침에 자고 아니면은 책은 못 읽어요 아마. 책은 읽을 수가 없는 것 그런 데서 읽으면 난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출퇴근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방법으로 남녀 모두 음악 듣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 뉴스 뭐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뭐 여자분들은 그 카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많이는 하시진 않나 봐요.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네. 계속 카톡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별로 않아요. 없죠. 너무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하긴 6시에 카톡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 우리 김주임님은 어떠세요? 출근할 때. 네. 하시는 게 어떤 게 뭐 있으신가요? 저도 그
얼마 걸리지 않긴 하는데 거의 그 제가 또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무념무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장미 주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이게 손을 되게 어디다가 둬야 될지 정말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어떤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손은 이렇게 버스 손잡이 잡고 있고 한 손은 의뢰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게 되더라고요. 만지게 되면 뭐 이른 시간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기는 좀 애매하고 뭐 기사 본다든지 뭐 야구 시즌이면은 야구 어떻게 됐는지 전날 있었던 그런 거 스포츠 좋아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다 찾아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회사 앞까지 오게 됩니다. 예. 그럼 혹시 그렇게 여자분들한테 오해 시선을 받은 적 있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아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아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닌데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더듬네요 말을. 없네 이게 진짜 정말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 공감이고 네. 거기에다가 저도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게 가끔가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외부에 나가고 출근 시간에 그럴 때 보면은 시청 그쪽에 이제 그 1호선인가 2호선인가 타고 이렇게 쭉 네.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손에 뭐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정말 콩나물처럼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손은 당연히 물론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막 한 번에 이렇게 누가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서 계셨는데 마주보고. 그러니까 마주보고가 아니라 이제 뒤돌아서. 같은 쪽으로 이제 아. 목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숨을 쉬는데 이게 숨쉬기는 것도 꼭 이렇게 목에다가 바람 확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이그 키 높이가 너무 그러니까 어쩔 줄 못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막 이거 어떡하지?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저보다 네. 크신 분이면 이제 입 콧바람이. 부분이랑 입이랑 이제 숨 쉬는 부분이 제 귀 쪽이거든요. 근데 숨을 쉬시는데 그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냄새도 좀 나지 않나요? 김시우 주임이 서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 불편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되게 부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가면. 제가 이제 조사해본 거에는 출근길에 주로 많이 하는 것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음악 듣기도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척추 관절의 통증을 느낀대요.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예. 그래가지고 응답자의 44%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아플 때 자세를 바꿔가면서 한다. 주물러가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한다. 그리고 뭐 한 36%는 그냥 아예 통증 무시하고 계속 본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아프면 안 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고 뭐 이런 거네요. 아침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조사를 해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 예방할 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는 때도 아파요. 뭐 자는 데는 자다 보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 고개가 보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혹시 조사 안 해주셨나요? 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 조사는 못했고요. 말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이 30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고개를 천천히 상하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눈높이로 이렇게 들어서 고개 숙이지 않고 보는 거를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는 그래서 게. 제 어깨를 많이 쓰시나 봐요. 걸쳐놓고? 네, 손을 걸쳐놓고. 네. 아마 이제 뭐 출근길 보니까 다 주무시느라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혹시 출근길에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맞아봤습니다. 예? 맞았다고요? 네. 누구한테 맞아요? 앞에 계셨던 여자분이 네. 저 내리실 때 때리시더라고요. 네, 진짜 뜨셨습니까? 네. 이유가 뭐? 좀 얘기하자면 긴데요. 네. 앞에 여자분이 쓰셨어요. 근데 저보다 키가 크신 분이고 네. 헤어스타일이 긴 생머리.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으니까 머리카락이 코끝에 자꾸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팔짱을 끼고 팔꿈치로 간격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들리니까 네. 이분이 이제 등이 계속 제 팔꿈치에 닿던 모양이에요. 아, 네, 그러더니 그분도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막 몸을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하지 제가 말라. 하니까. 치는 줄 알고. 네, 치는 줄 알고 이제 문이 열려서 네. 저는 내려야 되는데 네. 뒤에 분들이 이제 보통 사당형 사람이 많으니까 그쵸. 밀치잖아요. 네. 밀치느라고 저도 모르게 팔꿈치를 계속 대고 있다가 밀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튀어나가게 됐는데 내려야 되니까 네. 그 여자분이 주먹으로 제 어깨를 내리꽂더라고요. 아, 나가는 순간에 네, 그냥- 나가는 순간. 진심으로. 너무 아팠어요. 여기가 어깨가 안 그래도 어. 업무 때문에 막 근육이 뭉쳐 있는 상태인데 그걸 주먹으로 때리니까 저도 순간 놀래서 네. 돌아보고 네. 욕을 할 뻔하였지만 사실은 네. 너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또 되게 황당한 경우네요. 또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좁은데 밀집돼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닿게 되고 또 그렇죠. 그게 나는 이제 나를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네. 뒤에 분들 이제 모르시니까 하긴 저도 그래서 짜증낸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속 가방으로 밀어가지고 아 그거 밀어서 자꾸 민다고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깨를 밀쳤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남자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닿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으로 이렇게 못 오게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 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가방 때문에 밀리니까 무게 중심 자꾸 앞으로 쏠리잖아요. 저도 앞분이 계신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가는 내내 계속 밀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뒤로 가면 이분은 확보하신다고 미는 거고 저는 또 무게 중심 밑에 앞으로 쏠리니까 또 이제 그게 또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랬었는데 그런 또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다 똑같이 출퇴근할 때 엄청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오다 보니까 짜증나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특이한 경험이 있는데 그날도 잊지 못하죠. 777번 버스였는데 애용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가 또 유독 되게 아저씨들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세요. 정말 그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많은데 유독 그런데 그날따라 또 사람이 되게 많이 탔었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발이 밟혔나 봐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정말 온갖 소고를 다 하시면서 결국 그 두 분이 다 남자분이셨는데 진짜 그 복싱 경기를 그 많은 사람들 버스 안에서? 네, 버스 안에서 되게 불쾌했던 아침서부터 뭐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 불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거의 한 25년 살고 와우. 더 됐죠. 25년 플러스를 살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하철을 타고 통학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출퇴근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치열한가요? 그렇죠. 치열하고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박싱 매치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 가지고. 진짜요? 네. 총 쏘는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들이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종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뭐 이제 그룹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게 또 뉴욕은 재밌는 게 이제 그 스테이션마다 이렇게 타는 사람들의 부류들이 또 달라요. 지역의 그런 편차가 그쵸.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도 있고 또 약간 빌리지처럼 좀 개방적인 데들 많이 있고 이러니까 또 어떤 데 가면 이제 뭐 주이시들, 유태인들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동네마다 이렇게 그 캐릭터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보고 거기에 이제 또 마찰도 많이 있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한국은 괜찮아요. 가끔가다 혹시 이제 박싱 매치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본 적은 좀 많이 있고요. 요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뭐 한국엔 아무래도 출근 시간보다는 이제 퇴근 시간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해프닝하고 이러는 것들은. 혹시 뭐 기억에 남으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취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타시니까 이제 버스가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만- 전 망치를 들고 오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약주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이제 가끔가다 타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높은 자리 있죠. 네. 제일 앞자리하고 이런 데는 좀 보통 다른 자리보다 좀 높잖아요. 바퀴 그렇죠. 위에 앉으시니까 네. 거기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앉아 계실 때 이게 험하게 운전이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흔들리시다가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취하신데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쿵 하고 완전히 떨어졌는데 네. 이분이 깨신 것 같아요. 근데 안 일어나세요. 창피하셔가지고 아, 아주 기사도 놀라가지고 운전기사분도 놀라셔가지고 괜찮느냐고 물어보는데 아무 말을 안 하세요. 한 5분 정도 두세 정거장 지나간 다음에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다시 앉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아무튼 솔직히 술은 솔직히 취한 사람보다는 취한 분을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특히 이제 네. 버스 안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쿵 넘어져 갖고 네. 민망하고 아니면은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하철 꼭 이런 거는 이제 피곤해서 잠깐 잠들었는데 꼭 한 그 문 닫히기 직전에 딱 깨가지고 화다닥 뛰어나가거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참 묘한 게 뭐 눈이 딱 떴을 때 한 정거장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닫히기 직전에 네. 여기서 두리번거리잖아요. 어디지? 왔나? 했는데 내가 내려야 될 역. 그래갖고 막 뛰어나가는 경우들. 고민 많이 해요. 지금 후다닥 뛰어내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한 정거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나을까? 속된 말로 쪽팔리니까. 그쵸. 그쵸.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간 적 있었거든요. 사실 뛰어가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거리였는데 한 정거장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아마 이제 이상하게도 그 사람 자는 스케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반대쪽 안양 쪽에서 오는데 네. 제일 잠이 많이 들 때가 인덕원이고 꼭 직전에. 네, 그 인덕원에서 제일 잠이 많이 참다가 잠이 딱 드는 데가 인덕원인 것 같고 깰 때가 KT예요. 어. 아, 가끔 가다가는 이제 사당까지 찍고 온 적도 있어. 진짜요?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봉 정보 사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출근길에 멘붕을 경험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것들이 뭐냐면 휴대폰이나 지갑을 놓고 왔을 때 집에 네,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어떤 기분이에요? 오늘 일 어떻게 하지? 막 약간 아.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만약 그럴 경우에 다시 가지러 가나요? 저는 그러니까 휴대폰은 아닌데 회사 차 키를 이제 네. 회사 차키를 이제 했는데. 네, 근데 집에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그냥 차를 밑에다 놓고 차 키를 원래는 이제 16층에다 갖다 놓고 가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냥 너무 늦어가지고 가지고 어차피 이제 그 사이 밤 사이는 쓰실 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아침에 일찍 가져다 놔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까먹은 거죠. 그리고 신나게 신림까지 와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차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다시. 차를 못 쓰잖아요. 그쵸. 하루 동안 그래서 그때 멘붕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2위 차지한 게 뭐냐면 갑작스러운 생리 현상이에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가장 경험 있으시죠? 보통 이제 야근이 아니라 우리 회식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술 많이 먹고 아침에 꿀렁꿀렁 거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참을 수 없는 이 생리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혹시 뭐 그런 경험 김시우주님 있으실 것 같은데. 되게 유행이도 있네요. 저는 그런 비염이 있는데 네. 항상 술 마신 다음 날 더 심해지거든요. 비염이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날 따라 이제 버스 타기 전에는 정말 건조했는데 네. 엄청 습윤해진 거예요. 버스를 타고 나서 갑작스럽게. 네. 진짜 휴지도 없고 막 죽겠더라고요. 중간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거의 철철 흘릴 정도로 이제 비염이 좀 심해서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닦기도 뭐하고 그거 풀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 정도여서 들이마셔요.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되게 마시면 진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인데 저는 실제로 저도 술을 새벽까지 먹은 거예요. 거의 뭐 4-5까지 먹고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는 잠을 잠깐 누웠다가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안 그래도 또 10,000원 지하철에다가 여름에 땀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이 술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지하철 정거장 멈출 때마다 막 그 뛰쳐나오고 싶은 욕구가 근데 빨리 이제 회사는 가야 되니까 눌렀죠 계속 꿀꺽꿀 삼켰죠 일단은 배부르죠. 했다가 결국에는 사당역 도착해가지고 근데 도저히 거기서 화장실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출구 나오자마자 오르락 했죠. 그때 그건가 봐요. 근데 그 보면은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또 거기 보면 아주머니들 빨래 하실 수 있게 걸레 빠실 수 있게 이렇게 수도가 돼 있는데 또 아줌마 그 옆에서 바로 또 빨고 계신데 그 옆에서 물려죠. 아침에 다 출근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되게 민망했어요. 민망했는데 이미 이제 그 상태도 이미 술이 아직 덜 깨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퇴근길인데 이제 막 많이 드시고 그분도 조대리님 같은 느낌을 가지신 것 같은데 문 앞에 서서 어머. 그냥 하셨어요. 진짜 그러면 뭐 본인도 힘든 건 알겠지만 네. 보는 사람도 되게 그쵸. 냄새랑 막 그래서 막 딴칸 가고 뭐 그런 거. 뭐 또 기억나시는 좀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더러운 거 말고 약간 꼴불견 이런 거? 네, 우리 한번 꼴불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보니까 또 제가 또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그 출퇴근길에 그 비호감 네. 이성이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분들을 싫어하냐면 시끄럽게 통화하는 여성분들, 네. 그리고 쩍 벌려, 그 다음에 화장 고치는 여성.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험하게 조는 여성도 있어요. 험하게 조는 여성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시나? 아까 목이 아프다고 하셨. 근데 본인의 의지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심하게 자면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다른 누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른 분한테 기대서 자게 되는 이런 것들. 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폐 끼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저 네. 깨면 일어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어깨 툭툭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전 흔들어요. 흔드는 거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힘들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싫으신지 손을 해가지고 벽을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전 흔들어서 안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 과장님은 그런 경우 있으세요? 밀침을 당하신 경우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침엔 안 그랬던 것 같고 퇴근하는 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퇴근길에 이제 사람 별로 옆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부딪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몸이 쓰러졌다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만. 쓰러졌다 올라오는 느낌. 네.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다가 보면은 가끔 그 창문 쪽 있죠. 창문 달려 있는 쪽에 보면 이게 홈이 파여져 있으니까 뒤로 고개가 제껴져가지고 하고 자는 경우나 아니면은 쿵 하고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그 자다가 왜 그런 것들 다 한 번 있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이게 학창 시절에 이게 발길질하는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지하철 타고 자면서 이제 발길질한 적 있는데 엄청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네. 깨잖아요 그 순간. 아까 그 아저씨처럼 버스에서 떨어져서 그 민망해서 눈을 뜨지 않았던 그 아저씨처럼 저도 발길질 한 번 하고 눈 네. 감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사실 저희 아까 그 얘기했던 사례가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입 벌리고 젖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쿵 찐 거예요 유리에. 그것도 소리가 되게 크게 났어요. 왜냐면 자다가 깰 정도로 쿵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요? 네, 이렇게 쿵 소리가 났는데. 근데 도저히 이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하고 갔어요.
우리 차장님 혹시 뭐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아니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안 움직이고 팔짱 끼고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버스가 중간 의자에 앉는 거하고 뒤쪽에 앉는 거하고 퀄리티가 확 달라요. 아니, 뒤에 앉으면은 네. 너무 흔들리고 음. 엄청나게 흔들리고 중간에 앉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버스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기사 검색 때문에 뭘 네. 보고 있었어요. 뭐 어딜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옆에 할아버지가 서 계신 줄. 그래서 이어폰도 꽂고 있었고 그래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아, 화를 내셨구나.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이어폰을 빼고서 쳐다보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네. 어른이 앞에 서 있는데 일어나야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변명할 여지도 없이 네. 아 죄송합니다 앉아서 비켜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도 되게 젠틀하시네요. 이렇게 그런 상황 되면 싸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왜 이놈아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저는 한번 어떤 경우 있었냐면 버스에서 그 노약자석에 이제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방금처럼 네. 열불을 내시면서 우산을 가지고 여자분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된 거죠. 여기 이래저래 오가다가 이제 이 여자분이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감이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급화해되면서 빵 터져가지고. 근데 그런 노약자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 네, 저는 여자분들인데, 그러니까 임신하고 초기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소리 나서 사람 쳐다봤더니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왜 앉냐? 그러니까 임신했다 막 이랬는데 뭐 안 보이니까 할아버지 막 뭐라 그래. 그 여자 울고 결국은 내렸거든요. 이게 참 보면 그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대중교통이 또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떤 남성을 싫어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보면은 술 냄새, 땀 냄새 풍기는 남성이 60%. 그다음에 시끄럽게 통화하는 남성, 이건 뭐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쩍벌남, 험하게 조는 남성이 좀 비슷하네요. 근데 일단 다 다른 부분보다 뭐 남자분들은 뭐 여성 싫어하는 여성 분포가 좀 그래도 그 퍼센테지가 골고루였는데 여자분들은 딱 질색하는 게 60%가 술 냄새, 땀 냄새 풍기는 남성. 근데 사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냄새 나는 거를.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되게 확 느끼시나 봐요. 그런 냄새가. 저는 후각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실례를 하신 것 같은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귀를. 네, 사장님의 문 열리는 순간 많은 여자분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내렸어요. 네. 소리는 안 나고 이게 쓱 다가오는. 이렇게 하는 네.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이제 냄새가 퍼지더라고요. 문이 열릴 때쯤. 네. 그럼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 범인은 이 안에 있잖아요. 범인은 이 안에 있는데 일단은 나는 아니니까요. 네. 나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의심하진 않겠지. 그러면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의심이 가요? 이게 외모와도 연관이 있죠. 보다 보면. 저 아저씨냐 젊은 남자냐에 따라서도 있는 거 여자분일 같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분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껴놓고서 누구야 먼저 선수치면 일단 오늘은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분들 특히 이제 연세가 이제 올라갈수록 더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절대는 아니죠. 네, 그러세요. 아니 약간 발끈하시는 게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여성분들 그 화장 고치는 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화장하는 부분은 여자분들도 좀 싫어하시던데요. 어떠세요? 싫어요. 근데 그게 왜 싫은 거예요? 이게 화장 고치는 부분이? 일단은 흔들리는 데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화장하시는 분 봤는데 서서 일단 콩나물시루 같은 데서 팩티를 꺼내서 그 퍼프를 계속 얼굴에다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더우면 네. 공기가 사람들이 많으면 덥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퍼프 냄새가 약간 멀미가 나요. 저는 후각에 좀 민감해서. 민감하니까 멀미 나기도 하고 이렇게 바를 때 그냥 움직이지 않고 바르는 게 아니니까 네. 몸을 뭐 이렇게 하고 머리도 막 흔들리고 네. 뒤에 제가 있었는데 막 머리카락이 얼굴을 계속 스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하다 떨어뜨렸다. 아 그럼 또그 도구를 찾고,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도구를 찾고 있고 버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도구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뒤쪽에서 화장하시던 분의 무슨 도구가 앞으로 쭈루루룩 굴러와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잡아서 누구 거지? 또 주인 찾아줘야 되니까요.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보니까 그 보통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출근 전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 출근길 차 안에서는 한 10% 정도가 하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네. 남자로 치면 네.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거울 들고 이게 왁스 머리에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네. 반대로 상상을 하면 아 싫지는 않은데 되게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하면. 내 공간에서 나를 꾸미는 게 낫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나를 꾸민다는 거는 좀 그래요. 네. 볼거리라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남자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저는 막 싫어 보이진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기하다 싫어하는 정도. 것보다 네.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떨리는 데서 제대로 그릴까. 그러니까 아이라인까지 그리시는 분 계시니까 아. 와 그걸 어떻게 하지? 약간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카레이스 자동차 경기 네. 보면은 네. 사고 언제 날까 기다리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삑살이 나는 이 거는 삑살이 언제 날까 입술 바르다가 슉 이런 거.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화장하고 내리는데 막 조커가 돼가지고 내리고 아 이거 발음 잘했어요. 네, 이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조커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제 귀가 이상한 뭐 거죠? 조카와 비슷한 발음의 네. 그런 비속어가 아니고요. 예, 조커 배트맨과 조커 할 때. 아, 예. 네, 그거 있어요. 맞죠? 네, 네. 조커 예, 그래서 이 조커처럼 네, 되는 부분을 좀. 조커처럼 네. 내가 좀 내리지 않나. 아무튼 좀 재미있어요. 그 하는 거 보는 보다 게. 보면. 예. 그쵸 이게 또 보면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다 보면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긴 하죠.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편이세요? 뭐 우리 정 과장님은 주무시느라 못 보실 것 같고 퇴근할 때. 퇴근할 때 네, 퇴근할 때. 이게 사람들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이. 예쁜 여자 보잖아요. 그건 남자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네, 당연히 눈이 가죠. 예쁜 사람 보면. 여자도 잘생긴 남자 보면 한 번쯤은 쳐다보지 않나요? 잘생겼다 쟤 이러면서. 그쵸 잘생겼다 쟤. 근데 그 옆에는 항상 여자가 있더라고요. 뭐 그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출근길 로맨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신개념 소개팅 서비스래요. 뭐 어떤 회사명 밝히지 않겠는데 이 회사에서 나름 그 20, 30대 성인 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싱글 남성의 경우에는 83%, 그러니까 700명에 해당하는 분, 그리고 싱글 여성의 경우에는 64%, 424명이 출퇴근길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출퇴근길 발견한 이성이 마음에 들면 고백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30%, 여성은 99%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99%요? 그냥 아니 9%. 네, 남성은 30%, 네. 여성은 9%. 네. 근데 되게 의외로 뭐 남자들은 거의 뭐 지하철 83%가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을 봤다고 하니 네. 여자분들도 꽤 높죠. 과반수가 64%나 되는 과반수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있으세요? 전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도 결혼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매력적인 이성이 눈에 띄는 경우들이 저 결혼했고요. 뭐 많죠. 그런 뭐 예쁘신 분들이야 뭐 많이 타시고 뭐 네. 하시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그 징조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는 거는 일단 뭐 둘째 치고 뭐 10년 20년 전에도 버스에서 사람들은 잤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붙일까?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을 할까? 저는 약간 좀 괴짜인 편인 게 네. 뉴욕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1시간씩 대화 나누고 언제는 근데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말을 서로 뭐 눈이 마주친다거나 손이 마주친다든지 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솔직히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그 재미있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주로 눈빛 마주친 분들은 여자분들이셨던 거죠? 뭐 이야기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얘기를 한다든지 네. 언제 한 번은 뭐 영국 친구였는데 네. 거의 한 1시간 동안 박지성 얘기하다가 어. 내렸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그래도 재밌는 거는 그때 얘기하고 그걸로 바로 끝이에요. 뭐 무슨 또뭐 아, 뭐 서로 연락처 다시 교환하거나 한번 연락처를 네. 남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한때 그러고 뭐 잘 얘기했다 이러고 이제 내리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 그 공간이 훨씬 더 견고한 공간이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이라는 이 30%도 어떻게 물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왠지 말 붙이면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여자분 김시우님 같은 분이 다가와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뭐지 이 사람 이럴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말을 걸면 네, 처음 그러니까 못생겼기 때문에. 아니 저 그런 건 아니고 김시우님 되게 잘생겼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생겼냐를 떠나서 사실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건 믿지 않거든요. 근데 와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요즘 세상 또 흉흉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안 한다. 네. 그럼 만약 김주임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자분이 장주임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셔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요 마음에 들어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흉흉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남자들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보다 먼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순간 되게 뭐 이렇게 번호라든지 연락처를 드리고 싶겠지만 결혼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뭐 그렇게 상황이 되면 되게 순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은데 만약 여자친구 없다고 하면 네. 벌써부터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데 없다고 하면 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보면은 저도 만약에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면 전화번호 줄 것 같긴 해요. 네. 미혼이라면. 결혼은 미혼이라면 저는 지금 결혼했지만 만약 미혼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조금 그 벽이 여자분이 다가왔을 때 그 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이 쉽지가 않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들은 남자가 다가가면 그 벽이 조금 더 요즘에 또 세상에 그런 얘기들도 많으니까 약간 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저를 공감 못 하시네요.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용기를 내보아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9% 이 얘기하시겠다는 여성분들이 되면 꽤 많은 남성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100%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죠. 신여성이에요 신여성. 그러니까 차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 결혼 안 하셨을 경우에 뭐 얘기하시면은 전화번호 주실 거예요? 전화번호요? 네. 그럼요. 네. 뭐 적어도 뭐 그래도 어쨌든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네. 뭐 호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뭐 마음에 든다. 이가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한번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을 때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자주 만나는 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네. 정해놓고 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내가 8-3에서 뭐 자주 내리니까 8-3에서 매번 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타세요 그렇게. 효율을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가깝고 뭐. 또 이제 환승 네. 또 바로 환승하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가? 근데 왜 그분은 안 보이지? 장난입니다. 혹시 뭐 피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따 얼굴 가리킬 거야. 네, 농담이고요. 네, 되게 미인이십니다. 일단 제가 사진은 공개하겠지만, 네 그런 경험도 실질적으로는 없으셨나봐요. 그런 출근길의 로맨스가. 안타깝게도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보니까 여성은 9%만 그렇다니까 뭐 남자들은 거의 없을 거고, 그 남성 30%인데 이제 70%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수습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주로 이렇게 회사 이렇게 출근길에 해야 하는 생각들 뭐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대중교통에서는 업무 전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아 업무 전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국어 전공이어서 네. 이제 업체에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차가 1시간이 늦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퇴근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좀 술 취한 할아버지가 뒤에서 그때가 아마 올림픽이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보통 중국이랑 저희랑 뭐 이렇게 시비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올림픽에서.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로 이제 통화를 하니까 뒤에서 할아버지가 술 취하셔서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욕을 하시면서 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면서 니네가 여기 와서 뭐 한국 경제를 어쩌느니 저쩌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중국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할아버지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랬더니 네. 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했더니 아 뭐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뭐 하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아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죠.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뭐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막 욕하시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뭐 대중교통에서 업무 전화로 중국어로 얘기한다던가 친구가 전화 와도 일부러 안 받고 내려서 받고 뭐 이런. 근데 보면은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중국 사람 같아요? 아니야 그것보다 네. 장주임님은 되게 지하철에서 험한 꼴을 많이 당하시네요. 그런가 봐요. 네. 아까부터 이렇게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계속 이렇게 뭐 어깨를 맞았다느니 욕을 훈훈한 들었다느니. 얘기를 만들어 주실 30%에 네, 뭐 그 원하시는 분들은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연락처, 네, 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연락처를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려다 꼴불견을 얘기하려다 제가 그 설문조사만 얘기하고 끝냈는데 혹시 보신 꼴불견 중에서 싫은 분들 있으셨어요? 좀? 저는 뭐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통화 네. 너무 크게 하면 정말 그러니까 저 되게 아침엔 조용히 가고 싶은데 뭐 너무 크게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과장님은 어떠세요? 근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그냥 공공 저 길에서도 그렇고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다 이렇게 연인들이 일부러 있어요. 있는 거는 좋은데 스킨십이 이제 되게 좀 선이 과감해졌어요. 막 그냥 전보다. 네, 그냥 잡고 막 뭐 뽀뽀하고 막 그런 거는 둘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꼴불. 네, 그런 거. 스킨십이 너무 네. 과도한 거. 부러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DMB를 이어폰 없이 맞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도 이어폰 없이 그냥 생으로.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그러니까 야구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을 소리를 오픈해 놓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근데 이어폰이 약간 중간에 잘못 덜 껴져 있었나 봐. 근데 일부는 들리고 또 소리는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네, 일단은 그런 동영상을 거기 그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참 대단했는데 그게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분위기가 되게 묘했어요.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뭐 누구 하나 이렇게 근데 또 선뜻 나서가지고 그걸 또 잡아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궁금하신 건지. 다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들이 좀 있었었죠. 아무튼 뭐 남자분들 좀 조심해 꼭 이어폰 체크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출근길을 주제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오연석 차장님, 정유경 과장님, 장미희 주임, 그리고 김시유 주임까지 평균 직장인, 우리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남녀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출퇴근길 직장인이 가장 서러울 때는 출퇴근 지하철 속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도 1시간 이상 꿋꿋이 버티고 서서 갈 때라고 응답했는데요. 출근길 지하철이 가장 혼잡할 때가 1제곱미터당 7명, 열차 한 량당 380명이 탑승한다고 하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출근을 하고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인파를 뚫고 출근하신 직장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럼 저는 2주 뒤 송년 모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디세이에서는 패친 여러분들의 사연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제는 송년 모임인데요. 이색 송년 모임이나 송년 모임에 관한 에피소드를 유튜브 댓글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